안녕하세요. 동바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프링의 기능을 활용한 테스트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효율적인 수행과 결과 관리를 위해서 JUni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작성한 어떤 코드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할 때 되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JUnit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 JUnit 것은 아니지만 매처 중에 assert 대시라는 매처가 있어요. 아마 함크레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그 하나의 함수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실행을 해가지고 테스트 실행 결과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즉 실패 케이스나 성공 케이스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별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실행을 JUnit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래전에는 어떤 작성한 코드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그 클래스 기준의 클래스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그 메인 메서드에서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하나씩 실행해서 어떤 예상되는 결과값을 콘솔 창에 스트링 형식으로 찍어주는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이 돼서 JUnit이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거를 활용한 테스트 방법이 굉장히 상용화가 됐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예로 보면은 아까 그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고, 그 테스트에는 각각의 여기 유저 DAO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를 목적으로 이 하나의 다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 다른 클래스 안에서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달면 이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각각의 하나의 단위 테스트가 돼가지고 어떤 그 유저 DAO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는 함수나 여러가지 함수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달면 그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달고 함수명을 지정한 다음에 내가 테스트를 함수를 여기서 실제 실행을 했을 때 그 실행한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는지를 assert 대시라고 하는 단정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 각각의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달린 이 메서드들은 이 테스트 클래스 단위로 실행을 시키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이때 이 유닛 테스트가 자체적으로 그 ID, 지금 저는 인텔리제이를 쓰고 있어요. ID에다가 테스트가 달린 이 클래스별로 하나씩 이렇게 이 테스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 내용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가지고 이 테스트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사용자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내가 작성한 코드의 이슈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지금 뭔가 에러가 났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고쳐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하나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성공 실패에 따라서 성공했으면 녹색, 실패했으면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JUnit 테스트가 가진 간단한 기능이었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를 한 번 실행시키든 100번을 실행시키든 내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 인풋에 대한 결과는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꿔서 말하면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달려있는 메소드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테스트 단위 테스트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이 실행이 되었을 때 결과도 항상 한 번 실행했을 때나 100번 실행했을 때나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 예제에서 없던 delete all이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유저 DAO에다가 추가를 해줬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add and get이라고 하는 단위 테스트에서 유저 DAO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고 그거를 가져왔을 때 내가 넣었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는지 넣고 조회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거를 조회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단위 테스트가 하나 실행이 되는데, 이때 add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DB 테이블에다가 하나의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잖아요. 때문에 이 추가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 이 add and get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아닌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테스트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뭔가 다른 테스트 케이스가 작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넣었던 데이터가 이 유닛 단위 테스트에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delete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가가 됐고, 얘는 before annotation이라는 것을 달아서 모든 단위 테스트마다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기 전에 얘를 먼저 실행하라는 그런 의미의 그 annotation이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되기 전에는 얘가 동작을 할 것이고, 테이블은 항상 깨끗한 형태로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delete all의 역할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항상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또 이제 포괄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좀 더 이제 확실한 검증을 거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유저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그 테이블에다가 넣었어요.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그 아이디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모든 경우에 정말로 내가 넣은 데이터를 가져오는지를 한 번만 실행해보면, 이 get이라는 함수를 한 번만 실행해보면 이미 거기에 있는 그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져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온 건지를 검증이 이 코드만 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추가로 하나의 유저를 더 만들어서 그것도 추가로 더 집어넣었어요. 데이터 추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각각 get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 유저에 해당하는 id 값을 그 키로 던져서 정말 그 들어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id를 넣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id에 해당하는 유저 객체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하는 거를 추가로 더 보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정말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조금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괄적인 테스트도 같이 케이스를 만들 때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뭐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프링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역할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프로젝트의 그 각각의 객체들을, 그리고 어떤 그 객체들이 가지는 기능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이 서로 간에 의존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의존 관계를 결정지어주는 어떤 설계 도면의 역할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실제 운영상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있는 것이고, 그거 외적으로 실제 테스트만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run with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고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run wi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보시면 run with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용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은 테스트용 컨텍스트를 구성을 하기 위한 어떤 설정 파일이나 클래스를 지정하는데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run with와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 이 두 가지의 그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유저 DAO 객체에 대한 어떤 설정 정보들을 여기 이 DAO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담당을 하게끔 어떤 지정을 하는 테스트를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컨텍스트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얘는 그 운영상의 어떤 사용할 빈 객체가 아니고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할 어떤 설정 파일이 설정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데이터 소스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상에서는 실제로 HTTP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DB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실제 설정 파일에다가 따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있을 것이고, 테스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는 HTTP를 사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실제 테스트를 실행하는 클래스에서 테스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지정을 했으므로 얘는 이제 실제 운영상의 객체들의 그 연결 설정 정보나 실제 생성되는 구현체들을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를 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들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과는 독립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냐면,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운영용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그대로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잘못 지정을 하게 되면 분명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면서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를 반복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delete all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운영용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상태에서 delete all을 해버리면 운영용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전용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I와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지금 계속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학습 테스트 예제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나 어떤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가진 기능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뭔가 그 가이드만을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는 학습 테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그 라이브러리의 특정 메소드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실제 그냥 책이나 아니면 그 라이브러리 튜토리얼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눈으로 보고 그냥 바로 코드에 적용해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진 기능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학습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테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일단 스프링을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스프링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가진 어떤 기능들 중에서 우리는 그 스프링이 가진 기능 중에서 JUnit 테스트가 실행을 할 때 매번 얘는 테스트 케이스마다 본인의 그 테스트 인스턴스를,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구성한다라고 스프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마다 실제 그런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스태틱 멤버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매번 테스트 케이스 실행할 때마다 디스라고 하는 이 그 첨조 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오브젝트를 덮어 쓰는 거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이 위에 지금 주석으로 처리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this가 is not same instance test object, 여기서 이제 스태틱으로 지정한 이 객체와 실제 이 테스트 케이스마다 만들어지는 JUnit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같지 않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번 이 JUnit 테스트는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같은지, 현재 그 테스트 오브젝트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하고, 그리고 지금 실행하는데 만들어진 JUnit 테스트의 객체하고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완벽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스트 1번이 실행되고 테스트 2번이 실행이 됐다고 했을 때는 테스트 1번에서 만들어진 JUnit 객체와 테스트 2번에서 만들어진 JUnit 객체가 비교가 되겠지만, 테스트 3번이 돌아갈 때 테스트 1번에서 만들어진 객체와 테스트 3번에서 만들어진 객체가 정말 다른지를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set 컬렉션을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매번 테스트 케이스가 돌 때마다 하나씩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이 세트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중에서 현재 이 테스트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JUnit 테스트 인스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고, 얘가 이제 이미 이 테스트 셋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테스트 실패가 될 것이고, 이 뒤에 구문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했듯이
JUnit 테스트를 실행을 할 때는 얘는 반드시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저희는 이제 그 글로 봐서는 알지만,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검증을 하고 나서 검증된 결과를 다시 테스트 오브젝트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셋의 특징상 동일한 인스턴스는 들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매번 테스트마다 검증을 하고 집어넣고 검증을 하고 집어넣고 해서 실제 이 세트 안에 동일한 어떤 인스턴스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1번, 2번, 3번 테스트가 돌아가면서 각각의 다른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검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JUnit 테스트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테스트 케이스 학습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다른 이제 학습 테스트 예제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얘는 한 번만 만들어지죠. 특징이 한 번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한 번만 만들어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그 오브젝트라고 하는 스태틱 변수를 하나 두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봤어요. 얘가 처음에는 당연히 널이겠죠. 할당된 게 없으니까. 얘가 널이거나 또는 그 오토와이어드 해가지고 읽은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같은지를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보장이 되면은 얘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항상 똑같은 인스턴스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테스트, 얘가 먼저 가장 1번으로 실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얘가 돈다고 하면 이번에는 얘는 넘어갈 거지만 그 다음 그 테스트 구문에서 보면 얘가 널이 아니고 실제 이제 오토와이어드 돼 갖고 가지고 있는 스프링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인스턴스하고 비교한 다음에 얘가 같으면은 이제 true를 같은지를 검증하는 어떤 검증 단계를 거치고 나서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또 테스트 3번에서도 또 동일한 컨텍스트를 활용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컨텍스트가 컨텍스트 오브젝트에 매번 이렇게 덮어써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항상 하나의 값만 가리키게 되지만 얘는 매번 덮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얘가 항상 같은 객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항상 같은 객체다라고 인식을 할 거다라고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학습을 할 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그대로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검증을 해봄으로써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작한다, 저렇게 동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학습 테스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처음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했던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새로운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학습 테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코드를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거랑 그냥 대충 코드 API 문서만 보고 작성하는 거하고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학습 테스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뭔가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면 예상하지 못 어떤 예외 케이스 같은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 학습 테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학습 테스트가 우리는 이렇게 동작할 거다라고 알고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는데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기능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학습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럼으로써 버전이 업데이트 되거나 뭔가 버그 픽스가 됐을 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봄으로써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간파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라이브러리에 의한 또 다른 버그,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그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학습 테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학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JUni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간단하게 테스트라는 것을 JUnit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고, 그 안에서 이제 스프링 안에서 JUnit을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그 맛보기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이 가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진 기능 중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해서 또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